자, 이번 시간에는 16.10이죠. 물질의 화학 구조랑 그 물질의 산염기적 거동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HCl은 굉장히 강한 산이죠. 얘는 100% H+랑 Cl- 이렇게 해리가 됩니다. 자, 아세트산이 있다. 그럼 얘는 약한 산이에요. 물론 H+랑 A-로 해리가 되지만 보통 수용액 상태에서 한 1%밖에 해리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암모니아가 있다. 그러면 얘는 약염기입니다. 물론 물에 있는 H+를 붙일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NH4+는 전체의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얘네들은 얘는 이렇게 강한 산으로 작용하고 얘는 약산이고 왜 얘는 약염기로 작용을 하느냐? 얘네들의 이 산염기적 거동은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얘네들의 물질의 구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구조 자체 때문에 구조적인 성질 때문에 H+를 잘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강산이 됩니다. 얘는 구조 자체적으로 얘가 잘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약산으로 작용을 하고 얘는 구조적으로 H+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약하게. 그렇기 때문에 약염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물질의 구조랑 그 물질이 가지는 산염기적 거동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서나 패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면은 새로운 물질, 처음 보는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어떠한 산염기적 거동을 할지, 강한 산일지 약한 산일지, 얼만큼 강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다른 물질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 그런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산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조랑 거동을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HX 형태의 산이에요. 자, 이 X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원자입니다. 그냥 다른 원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원자에 수소 하나만 붙어 있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원자에 수소가 붙어 있는 거, 이 몇 개든지 간에 붙어 있는 그 수소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H2O, 예. H2O도 산으로 작용할 수 있죠? 얘도 지금 우리가 보는 HX라는 이런 산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소가 다른 원자에 그냥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소가 몇 개 붙어 있는지는 지금은 그거는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성분산이라고 그래요. 이성분산. 다른 원자에 직접 붙어 있는 수소. 그리고 이게 떨어져서 산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을 이성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수소가 다른 원자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산소에 거쳐서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산소를 한 달이 거쳐서 이 수소가 달려 있고 얘가 끊어지면서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산소산이라고 그래요. 산소산. 이 경우에도 Y는 여러 가지 원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산소도 여러 개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요 한 부분만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 바로 카르복시산이죠. 예, 카르복시산이 이렇게 있고 카르복시산에 있는 요 H+는 잘 떨어지는 편이죠. 근데 이제 이 뒤에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더 잘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우리가 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아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민이라는 것은 이렇게 질소를 포함하는 거죠. 예. 근데 이 경우에도 이 나머지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강한 염기가 될 수도 있고 약한 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요, 바로 이성분산 HX입니다. 예. 자, 얘가 어떠한 상황일 때 강산 또는 어떠한 상황일 때 약산이 될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강산으로 작용한다. 그럼 뭘까요? 이 H+가 잘 떨어지는 거죠. 그죠? H+가 잘 떨어질수록 얘는 강산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구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H+가 잘 떨어질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하죠. 첫 번째는 전자 쌍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될까요? 당연히 얘가 산으로 작용해서 H+가 떨어지려면은 전자 쌍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야 됩니다. 네. 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공유를 하지 않고 전자를 쪽쪽 이쪽이 빨아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더 이상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전자쌍을 포기하고. 그래서 편극이 많이 될수록 얘는 더 잘 떨어지겠죠.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죠. 두 번째, 결합이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그쵸. 결합이 약해야 됩니다. 결합이 약할수록 더 잘 끊어지고 H 플러스가 더 잘 빠져나오니까 강한 산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결합이 되는 거죠. 예, 결합이 약할수록 강한 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떨어지고 남은 X 마이너스 있죠. 예, 떨어지고 남은 X 마이너스가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강산일까요? 약산일까요? 그렇죠. 강산입니다. 떨어뜨리고 나서도 얘가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X 마이너스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은 얘는 잘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일 때 얘는 강산이고 이 반대면은 약산이 되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주기율표상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성분 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메탄도 이성분 산이죠. 왜냐면 탄소에 결합된 수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암모니아도 일종의 이성분 산입니다. 질소에 직접 결합된 수소. 얘가 얼만큼 더 잘 떨어지느냐. 이걸 지금 이 경향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주기일 때는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 강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편극성은 커져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전기음성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합 강도는 비슷한데 전기가 전자쌍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H 플러스가 더 잘 떨어지겠죠. 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H 플러스가 더 잘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더 강한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탄소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는 엄청 안 떨어지죠. 예,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질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는 물론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지지만은 얘보다는 잘 떨어집니다. 자, 근데 암모니아는 사실 이렇게 H 플러스를 떨어뜨리는 산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염기로 훨씬 많이 작용을 하죠. 하지만 아주 약한 산의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물은요, 산소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데 암모니아보단 더 잘 떨어집니다. 예, 어느 정도 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약한 산이지만 어쨌든 얘네들이랑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더 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HF. 자, 얘는 어떨까요? 편극성이 이 중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얘가 전자성이 제일 많이 치우쳐 있고 얘가 제일 강한 산이다 이겁니다. 이 같은 주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똑같죠. 얘는 이제 거의 산염기적 거동을 같이 하는 반면에 얘는 약한 산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밑에도 뭐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H2S보다는 HCl이 더 센 산이다 이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자, 그러면은 주기율표상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어떠냐? 아래로 내려갈 때는 뭐가 가장 큰 변화냐면요. 이 HX 사이에 X의 결합력이 약해집니다. 예. 왜냐면은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 자체가 커지죠. 예, 원자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 원자랑 원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전자쌍이 조금 겹치면서 더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HF랑 HCl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요. 아, 얘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니까 얘가 제일 강한 산일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얘는 편극성은 크지만 결합이 질겨요. 예, 가깝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편극성은 약간 적다고 해도 결합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HCl이 더 강한 산이 됩니다. 얘보다는 얘가 더 강한 산이고 HCl보다는 H브롬이 더 강한 산이고 H브롬보다는 HI가 더 강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성분산 HX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강한 산이고 얘가 더 잘 떨어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또 더 강한 산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산소산이죠. 산소산. 산소산이라는 것은 수소가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채로 다른 원소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애들, 얘네들을 산소산이라고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질산, 예. HNO3,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HNO3입니다. 그 다음에 황산도 마찬가지예요. 황산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요 부분만 그리면은 이렇게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산소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산소산의 강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 자, 산소산은요, 산소에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 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차피 산소에 결합되어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전자쌍이 얼만큼 이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그것만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Y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이제 전기 음성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HOCl이죠. HOCl, 그러니까 차아염소산입니다. 똑같이 HOI가 있는데 뭐가 더 전기 음성도가 크나요? 염소가 더 크죠. 예, 염소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강한 산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강한 산, 약한 산은 뭘로 알 수 있나요? 이 K 값으로 알 수 있죠. 예, 얘보다 얘가 훨씬 더 강한 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K가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HClO, H브롬O, HIO, 지금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H에 Cl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H에 O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Cl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조로. 그랬을 때 산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전기음성도가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얘, 그 다음으로 얘이기 때문에 얘가 가장 강한 산, 그 다음이 H브로모, 그 다음에 HIO, 이런 순서로다가 이제 산소산의 강도가 결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산소산의 산도는 HOY에서 이 Y의 전기 음성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죠. 자,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요. 또 하나의 요소는 산소가 많이 붙어 있으면 많이 붙어 있을수록 당연히 더 강한 산소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HClO는요, 산소가 하나 붙어 있죠. 근데 여기는 산소가 2개 붙어 있고 여기는 3개 붙어 있고 여기는 4개 붙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당연히 가장 강한 산일까요? 그렇죠. 이 산소라는 것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큰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가 붙어 있을수록 전자를 빨아가는 힘이 강하죠. 전자를 세게 빨아갈수록 이 결합은 약해지고요. 더 잘 끊어지고 강한 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차아염소산보다는 얘가 더 강한 산, 얘보다는 얘가, 그리고 얘가 제일 강한 산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이성분산 HX, 그 다음에 산소산 HOY,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물질들이 어떠한 구조가 얘네들의 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지금부터 볼 내용은 뭐냐면은 카르복시산과 아민, 그죠? 카르복시산과 아민의 어떤 구조가 걔네들의 산도나 염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카르복시산은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요 H 플러스가 잘 떨어진다 이거예요. 유기물질에 붙어 있는 수소 중에서는 굉장히 잘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유기물에 붙어 있는 수소, 다른 수소들은 어떤 수소가 있나요? 일단 탄소에 직접 붙어 있는 탄화수소에 있는 수소, 얘는 엄청 안 떨어지죠. 우리가 아까 봤었죠. 거의 안 떨어집니다. 또 질소에 붙어 있는 수소, 얘도 안 떨어져요. 자, 그리고 산소에 직접 붙어 있는 수소다. 얘는 이제 물이 되든가 아니면은 어떤 알코올에 붙어 있는 수소인데요. 얘네들도 잘 안 떨어집니다. 얘는 걔들보다는 훨씬 더 잘 떨어지죠. 자, 왜 그러냐? 이건 우리가 이 공명 구조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죠. 예. 카르복시산은 H 플러스가 떨어져서 생긴 그 짝염기가 이렇게 2개의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공명 구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화되는 거죠. 예. 안정화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짝염기가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더 강한 산이 되죠. 예. 짝염기가 공명 혼성화에 의해서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산이, 그러니까 이 H 플러스가 잘 떨어지는 그런 산이 됩니다. 반면에 알코올은 어떤가요? 알코올은 H 플러스가 떨어지면은 이 알콕사이드라는 짝염기가 되는데 얘는 더 이상 무슨 공명 구조가 없잖아요. 예, 더 이상 안정화될 수가 없고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더 강한 염기가 되고 얘는 더 약한 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 근데 알코올성 수소 중에 예외적으로 잘 떨어진 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페놀에 붙어 있는 수소죠. 예. 페놀에 붙어 있는 수소는 알코올에 있는 수소 치고는 또 잘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요? 그쵸. 얘가 떨어지고 남은 요 그 짝연기가 4개의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4개의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음전하가 분자 전체에 이렇게 퍼지면서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대충 Ka가 한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그죠?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대충 한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 이렇게 작은 K 값을 가집니다. 이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이제 다른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긴 하지만, 대충 K 값이 10의 마이너스 5승 수준이다. 예, 요거보다 뭐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대충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카르복시산은 10의 마이너스 5승, 알코올은 대충 10의 마이너스 15승, 페놀은 대충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수준의 Ka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아세트산으로 들어가서요. 아세트산의 여러 가지 구조가 걔네들의 산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죠. 자, 얘는 포름산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카르복시산에 수소 하나만 붙어 있죠. 근데 얘는 아세틸엑시드예요. 메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메틸기는요, 전자쌍을 잘 밀어줍니다. 예, 자세한 건 유교하게 나오고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자쌍을 잘 밀어줘요. 자, 전자쌍을 잘 밀어주면 얘가 더 잘 떨어질까요? 더 안 떨어질까요? 자, 이 H 플러스가 잘 떨어진다는 건 아까 뭐였어요? 전자쌍이 일로 반대로 이쪽으로 많이 끌려가야지 얘가 잘 떨어졌었죠. 근데 반대로 지금 얘가 전자쌍을 밀어주니까 얘는 더 질긴 결합이 되고 더 안 떨어집니다. 예. 안 떨어지면 더 약산이 되는 거죠. 그죠? 더 약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포름산이 지금 여기서 이제 pK로 나왔는데 우리가 17장부터는 pK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하지만 뭐 지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얘가 더 강한 산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전자를 뺏어가는 작용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 아세틸엑시드가 있는데 그 중에 수소 하나가 염소로 치환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뺏어가는 힘이 세지니까 얘가 더 결합이 약해지고 더 강한 산이 되죠. 예. 그래서 얘가 더 강한 산이 되고 염소가 하나가 아니라 3개다. 그럼 당연히 얘가 또 더 강한 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K 값을 보면은 pK가 작을수록 강한 산이거든요. 예, 훨씬 강한 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무슨 요소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요. 염소가 하나가 붙어 있는데 가까이에 붙은 애랑 멀리 붙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뭐가 더 강한 산일까요? 그쵸? 가까이에서 땡기는 게 멀리에서 땡기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겠죠. 잘 땡길수록 더 강한 산이니까 얘가 더 강한 산이 되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세트산이 있을 때 분자의 나머지 부분이 어떤 구조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그걸 봤죠. 자, 요거 비슷한 게 또 아민에도 있습니다. 아민. 자, 아민이 뭡니까? 아민은요, 질소에 이렇게 수소나 탄소가 결합되어 있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선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고 염기로 작용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얘가 전부 다 수소로 결합되어 있다. 그럼 얘는 암모니아죠. 근데 만약에 하나가 탄소랑 결합되어 있다. 예, 탄소랑 결합된 어떤 탄화수소 가지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1차 아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탄소 2개랑 연결되어 있으면 2차 아민, 3개랑 연결되어 있으면 3차 아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봤듯이 이 탄화수소 가지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전자쌍을 잘 밀어준다고 그랬죠. 자, 전자쌍을 밀어주면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의 전자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그러면 얘는 더 강한 염기가 될까요? 약한 염기가 될까요? 예, 더 강한 염기가 됩니다. 염기라는 것은 이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인데 비공유 전자쌍을 잘 주면 잘 줄수록 더 강한 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탄화소가 1차 하나가 붙어 있는 1차 아민보다는 2차 아민, 2차 아민보다는 3차 아민이 더 강한 염기일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체 상태라면은 이게 맞아요.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가 더 강한 염기가 되는데 이제 물에 들어가서 수용액 상태가 되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른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있는 이 작용기 크기 때문에 생기는 스테릭 힌드런스라든가 아니면은 물의 수화에 의한 그런 가림 현상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2차 아민이 가장 염기도가 큽니다. 탄소 2개 붙어 있는 게 제일 강한 염기고 그 다음이 3개, 그 다음이 1개, 그리고 제일 약한 거는 이제 암모니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작용기의 개수에 따라서
이 아민의 염기도가 이런 경향성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면요. 얼핏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죠. 예. 이 링에 붙어 있는 아민들인데요. 자,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그냥 탄화수소 링입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벤젠 링에 붙어 있는 그 아민이죠. 아닐린입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은 벤젠 링인데 이 밑에 이 니트로기가 있죠. 자, 이런 구조적 특징이 얘네들의 염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얘가 제일 강한 염기고요. 얘가 제일 약한 염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요, 이 질소에 머물러 있는 애예요. 예. 어디로 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H+한테 이 비공유 전자쌍을 줘가지고 염기로 잘 작용을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물론 이 질소에 있긴 하지만 얘는 어디도 갈 수 있냐면요, 벤젠 링에 가서도 놀 수가 있어요. 예. 벤젠 링에 이 전자를 포함한 그런 공명 구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얘가 일로 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로 샜으면 어떨까요? 여기 상대적으로 전자 밀도가 작고 염기로서 작용하는 힘이 약해서 더 약한 염기가 됩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얘는 이 니트로기라는 것은 전자를 굉장히 강하게 땡기는 그런 작용기예요. 여기 있는 전자가 다 일로 끌려가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전자쌍의 밀도도 더 줄어듭니다. 얘보다. 그러니까 더 약한 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 특징으로부터 얘네들의 염기도를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피롤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얘는 피리딘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링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오비탈 구조를 보면은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예. 얘 같은 경우는요, 피롤은 비공유전자쌍이 누구한테 줄 수 있는 전자쌍이 아닙니다. 얘는요, 이 전체 링에 다른 파이 전자들과 콘주게이션이 돼가지고 아로마틱 링을 형성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구조를 그려보면은 피롤이 이렇게 있고요. 파이 전자가 어디 돼 있어요? 피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는 전자가 다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전자 두 개가 전부 다 이 아로마틱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n 플러스 2를 만족을 하죠. 아로마틱 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약한 염기가 됩니다. 예. 아주 약한 염기고, 반면에 얘는요, 링 바깥으로 삐져나온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염기성을 나타내고 얘보다는 훨씬 더 큰 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쭉 계속 나가면 유기화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딱 요 정도 수준으로 그 분자의 모양이 미치는 산도나 염기도의 영향,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